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신기한 장면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 꺼내는 순간 그날의 가해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누가 중간에서 자료를 누락해서 일이 터졌어요. 당연히 억울하죠.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을 치워야 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 가는 순간 그날의 회의는 업무회의가 아니라 감정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회의는 거의 100% 해결이 안 돼요. 왜냐, 감정은 정답 싸움이 아니라 체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신 건강의 최고봉은 남 탓이다. 이 말, 너무 솔직해서 웃기지만 진짜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남 탓은 달콤해요. 내가 잠깐이라도 무죄가 되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남 탓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죽습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이 나옵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성찰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걸 견디기 힘든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지쳐 있거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거나 너무 오래 참고 살았거나 그러니까 남 탓은 나쁜 성격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급한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방어가 습관이 되면 그 방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립시켜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맨날 투덜거려 라고 기억하거든요. 내용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분위기를 망친 사람으로 찍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알겠는데 남 탓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막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순간은 마음으로 못 막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이미 감정이 엔진을 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짧은 제동장치예요. 제가 오늘 드릴 제동장치 하나, 이건 인생이 편해지는 기술이라기보다 입이 사고치는 걸 막는 안전벨트예요. 남 탓이 올라오는 순간 딱 이렇게 하세요. 입을 열기 전에 속으로 한 문장을 먼저 붙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결이 아니라 배출이다. 이 문장을 붙이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내 말이 문제 해결인지 감정 배출인지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남 탓은 해결이 아니라 배출이에요. 배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배출은 필요해요. 단지 그 배출을 사람한테 하면 관계가 망가지고 장소를 바꾸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출은 어디에 하느냐? 여기서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가 나옵니다. 잘 사는 분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나는 잠깐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할게. 이 한 문장이요. 관계를 살려요. 왜냐면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이 덜하고 나는 내 품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 사는 분들은 누가 잘못했냐 대신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로 말을 옮깁니다.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너는 맨날 그래? 가 아니라 다음부터 자료 누락 없게 체크 포인트를 하나 만들자. 똑같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찌르고 두 번째는 상황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현실이 있죠? 아니, 나만 성숙한 척하라는 거야? 이 억울함이 올라와요. 맞아요. 억울해요. 근데 더 억울한 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로 사람을 찌르는 순간 내 억울함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이미지가 손해봐요. 그리고 그 손해는 오래갑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정확히 기억 못해도 그때 너 되게 날카로웠어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줄이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방어예요. 여기서 세 번째 습관. 사랑받는 사람들은 입을 예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입이 망치기 전에 입을 잠깐 멈추는 사람이에요. 멈추는 방법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너무 간단해서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남 탓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질문으로 바꾸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게 뭐야? 우리 둘 다 덜 힘들려면 다음에 어떤 약속을 정하면 좋을까?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의 판이 달라져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은 뭔가요? 남 탓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 탓이 올라오는 순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남 탓이 올라올 때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 관계 파괴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러려면 결국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정감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뭔가 거창한 마음 공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극복 기록을 수집하는 습관이에요. 사람들이 일기를 쓰다가 어느 구간이 통째로 비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되게 큰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나쁜 일이었든 너무 바빴든 정신이 없었든. 그 공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내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나는 버티느라 기록할 힘조차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을 보고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그때의 나는 기록 대신 생존을 했구나. 그리고 공백 구간을 찾으면 거기서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시기마다 나를 살린 사람, 장소, 습관을 적으세요. 거창한 성공 말고 진짜 현실적인 거요. 그때 나는 누가 내 편이었지? 그때 나는 뭘 먹으면 조금 살았지? 그때 나는 어디를 걸으면 숨이 돌아왔지? 이게 다 극복의 단서예요. 둘째, 그 시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근데 괜찮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정답지가 아니라 나는 이겨낸 적이 있다. 이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에서 나는 이겨낸 사람이야로 자기 인식이 바뀝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남 탓을 줄여줘요. 왜냐면 남 탓은 내가 너무 아파서 나오는 방어니까. 내 안에 지겨낸 나가 자리를 잡으면 그 방어가 덜 급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법 하나, 이건 좀 실전인데 효과가 큽니다. 살아있는 멘토를 찾으세요. 책도 좋고 영상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비슷한 상황을 겪고도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을 처리하는 루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루틴을 물어보세요. 그 상황에서 바로 말 안 하고 어떻게 참았어요? 속상할 때 어디에 풀었어요? 상대가 무례했을 때도 왜 굳이 좋게 말했어요? 이 질문들이 진짜 방법론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결국 참으라는 말 아니야? 아니요.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별표 아무데서나 배출하지 말라. 이 별표는 말이에요.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서 아무데나 던지지 않아. 이게 품위입니다. 이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만 가져가세요. 남 탓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해결인가, 배출인가? 배출이면 장소를 바꾸세요. 메모장에 쓰고 산책하면서 말하고 믿을 사람에게 상담으로 풀고 상대에게는 질문으로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요. 남 탓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남 탓이 관계 파괴가 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화가 나도 말이 곱더라. 저 사람은 결국 해결로 가져가더라. 같이 있으면 편하더라. 그게 바로 사랑받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원하시면 이 대본을 20분 분량으로 더 길게 늘려서 예시, 부부, 직장, 친구, 가족 각각 2개씩 중간에 별표 반전 포인트 남 탓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억울해지는 순간 별표까지 넣어서 더 드라마틱하게도 만들어줄게요. 웅웅. 좋아.
그럼 20분 롱포명으로 쭉 이어지는 대본으로 늘려줄게. 톤, 자극적 드라마틱 플러스 중간 반전 플러스 조용한 힐링. 그리고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반복 후. 여러분, 진짜 억울한 날 있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이 터지고 분위기가 꼬이고 마지막에 욕은 내가 먹는 날. 그런 날은 집에 와서 샤워를 해도 뭔가 찝찝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혀진 느낌. 그럴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진짜,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거의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해? 왜 나만 손해봐? 왜 저 사람은 늘 저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남 탓이죠. 근데 오늘은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할게요. 남 탓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급하게 살아남으려는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걸 못 견디니까 바깥을 공격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한다고 해서 나는 별로인 사람지라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방어가 튀어나오는구나.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남 탓은 잠깐 숨을 쉬게 해주지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관계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의 평판까지 바뀌어요. 사람들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진 않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사람 말투가 되게 날카로웠어. 그 사람은 늘 누굴 탓해. 이 한 줄이 붙는 순간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들은 내 편에 서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남 탓을 없애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 탓이 올라오는 순간에 내 입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 하나가 달라요. 말이 나오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게 말처럼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감정 올라온 상태에서 좋은 말 해야지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장치를 깔아야 합니다. 감정이 엔진을 켜기 전에 자동으로 끼어드는 브레이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3개를 드릴게요. 이 3개만 있어도 남 탓이 확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남 탓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남 탓 때문에 관계가 터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 남 탓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속으로 딱 한 문장만 먼저 붙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결이 아니라 배출이다. 이 한 문장만 붙이면 순간 정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인지 감정을 쏟아내려는 사람인지. 남 탓 대부분은 해결이 아니라 배출이에요. 그리고 배출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배출을 사람 얼굴에 던지는 순간 그게 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감정이 올라와서 잠깐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할게. 여기서 포인트는 정리예요. 사과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진짜 고급 대화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이렇게 되죠. 야, 너 때문에 진짜 단이 왜 이것도 못해? 너는 맨날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상대는 업무를 들을 귀가 없어지고 내 억울함은 해결될 길이 막힙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 남 탓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거 진짜 강력해요. 예를 들어보죠. 가족 모임에서 누가 한마디 해요. 너는 아직도 그 일이야? 그 순간 올라오죠. 아니 저 사람은 왜 내 인생의 훈수야? 여기서 남 탓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아니 이모는 맨날 그런 말만 해. 이모는 남의 인생에 관심 좀 끄세요. 그날 모임.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내 마음은 더 더러워져요. 왜냐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망친 느낌이 남거든요. 이때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모는 제가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이모가 보시기엔 제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상대를 심판해서 증인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심판은 공격해야 하지만 증인은 그냥 말을 듣고 걸러내면 되거든요. 질문으로 바꾸면 싸움이 대화로 변하고 적이 관찰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요. 내가 덜 상처받아요.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싸울 말 대신 질문을 꺼내요.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세 번째 브레이크. 이게 오늘의 핵심 처방인데 남 탓의 뿌리를 건드리는 방식이에요. 남 탓이 자주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속으로 자기 탓을 너무 오래 해본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았거나 맞춰졌거나 실수하면 크게 혼났거나 내가 무너지면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기본값이 있어요. 또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해보니까 어느 순간 반대로 튀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내 탓 못해. 이번엔 남 탓이 맞아. 그러니까 남 탓이 심한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때는 자기 탓이 심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고치려면 내 탓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위험합니다. 자기 탓을 늘리면 남 탓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망가지고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남 탓을 줄이려고 내 탓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책임과 상대 책임을 분리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팀원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상대 책임이 있죠? 근데 내가 할 일은 너는 왜 그랬어가 아니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나게 내 쪽에서 체크포인트를 어떻게 만들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 책임을 내 책임으로 뒤집어 쓰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잡는 겁니다. 그게 어른의 힘이에요.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통제 가능한 걸 잡아요. 이 말이 왜 사랑받는 습관이냐면 사람들은 비난보다 정리를 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비난은 기분을 시원하게 하지만 정리는 삶을 편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나오죠.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해요. 맞아요. 억울하죠. 그리고 억울함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억울함을 다루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남 탓 고치기에서 거의 치트키예요. 이름하여 배출 장소를 분리하기 깁니다. 남 탓이 올라오면 사람한테 던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한테 던지지 말고 장소를 바꾸세요. 메모장에 써요. 산책하면서 혼잣말로 풀어요. 믿을 사람에게 해결이 아니라 정리로 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나 지금 해결책이 필요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려고 말하는 거야? 이 한 문장을 붙이면 상대도 부담이 줄고 나도 싸움이 아니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큰 공백을 다루는 이야기로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기록하는 분들 있죠? 다이어리 쓰다가 어느 구간이 툭 비어 있는 사람. 그 구간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그때 많이 무너졌군.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공백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기록이에요. 기록할 힘도 없을 만큼 버티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공백이 있는 사람은 사실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 공백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무너진 적이 아니라 버틴 적이 있다. 이 문장이 뭐냐면요. 남 탓을 줄이는 뿌리입니다.
내 안에 나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안정감이 생기면 남 탓이 급해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되니까 남을 공격해서 숨 쉴 필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 남 탓이 올라오는 순간 이 순서로 가세요. 첫째, 속으로 붙이기. 이건 해결이 아니라 배출이다. 둘째, 문장 바꾸기. 비난 대신 질문. 지금 제일 먼저 정리할 건 뭐야? 셋째, 장소 분리하기. 배출은 사람 얼굴에 던지지 말고 메모장 산책 정리 대화로 옮기기.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이 문장은 여러분이 사랑받는 방향으로 입을 돌려주는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서 아무데나 던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착한 척이 아니에요. 이건 나를 지키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화가 나도 말이 곱더라. 저 사람은 결국 해결로 가져가더라. 같이 있으면 편하더라. 그게 바로 사랑받는 사람들의 습관이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이 대화법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정비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